예, 쉬는 시간이 길었네요. 시험 당일날, 전날부터 여러분들 주의사항 제가 좀 틈틈이 얘기 드렸죠? 생활 리듬은 한 열흘 전부터는 슬슬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밤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막 새벽까지 막 그리고 낮에 막 오전에 비몽사몽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리듬을 좀 아침형 인간으로 해서 좀 한 10시, 9시 이렇게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시 전까지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슬슬 잠을 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좀 오후까지 이렇게 컨디션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좀 리듬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낮잠 같은 거는 이제 깜빡 책상에서 엎드려서 잠깐 자는 거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낮잠을 막 잔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듬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푹 자야죠. 근데 잠이 잘 안 오죠, 여러분들. 막 싱숭생숭 하여튼 잠을 잘 자는 방법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온수로 이렇게 전형적인 수능 수업들 미온수로 샤워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잠이 안 오긴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옛날 저 같은 경우는 고시 볼 때도 독주, 양주 한 2잔 먹고 그냥 자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여튼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상시에 리듬을 잘 관리하시고 아침에 이제 시험장 가면은 커피도 주고 온갖 회사 학원들이 나와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자료도 주고 그런 거 커피 주잖아요. 그런 거 연락이 커피 특히 민감한 사람들 마시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하여튼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마셔야지 조금씩만 하셔야지 물 막 마셔가지고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시험 망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옷은 항상 얇은 옷 여러 벌 입고 가셔야죠. 예, 여러 벌 입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런 식으로 딱 하나 저렇게 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창가 쪽에 앉았는데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더워 벗을 수도 없고 이름 골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특히. 그래서 얇은 옷으로 여러 벌 입어가지고 또 더우면 벗고 추우면 이렇게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보온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 2차 동차 보는 분들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무슨 소풍 온 것도 아닌데 밥을 많이 먹으면은 밥 먹고 그러면은 혈액이 위로 담을 머리로 가야 되는데 혈액이 위로 가가지고 아무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아요.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초콜릿 같은 것은 바로 그냥 위에 부담도 없으면서 열량화 돼가지고 바로 그냥 열량을 불태우니까 그런 것도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거나 간단하게 그냥 뭘 드시고 아예 안 먹으면 또 오후에 1, 2차 동차 보는 분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먹어서 열량 보충하는 식으로 그런 거 준비해 가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 풀 때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 제끼질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제껴야 되는데 항상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 나오면 이 뒷동네 항상 딱 이렇게 깔려가지고 뒤에는 어렵고 앞에 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난이도가 하급 난이도 문제들도 골고루 섞어서 뒷동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동네 맞피어가지고 뒷동네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랬을 애들 그런 애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없어가지고 걔네들 소홀히 풀고 이렇게 빨리빨리 풀고 그러다가 놓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제끼워서 문제를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라든가 지문이 너무 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푸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과목 지금 1차 과목 같은 거 특히 그렇습니다. 1차 과목 같은 것은 문제 잘 제껴가지고 똘똘한 문제를 잘 손잡아주는 게 이게 중요해요. 1차 과목은 특히 민법, 학개론 이런 것들. 학개론 같은 게 딱 봐가지고 어떤 애는 대개는 학개론이 계산 문제 같은 것만 제끼면은 학개론이 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학개론을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를 제낀다는 전자에 좀 먼저 풀고 민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그런데 어떡하나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 같은 거 지문 긴 애인데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긴 애인데 민법부터 풀어가지고 그거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학개론 그냥 날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어떤 걸 푸냐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세법은 지문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요새 세법은 지문이 긴 것들이 좀 길게 짧은 건 아주 짧지만 긴 거는 또 긴 것들이 특징인데 길다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법은. 그래서 세법은 지문이 왜 길어지냐면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압축해 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외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저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지문이 긴 것이 세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명도해 주시고, 한 세 문제 정도에서는 다섯 개 지문 전체가 못 보던 게 아니라 낯선 지문들 몇 개들이 항상 해마다 세법은 낯선 지문이 몇 개씩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당하지 말고 배운 것에서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추해가지고 잘 골라내시고요. 그래서 지문 긴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잘 읽어보시면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보시면은 20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20번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이요. 자, 요약집 54페이지 참조. 이거 맨날 본 거죠, 여러분들? 우리 특강하면서 신탁재산과 관련한 내용들 쭉 정리해서 묶어서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이죠, 여러분들? 수탁자 고유토지하고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동일한 시군관한 구역 내에 있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갑이란 위탁자가 A와 A- 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동일한 시군관한 구역 내에 있을 때 별도는 별도 종합분석기 위탁자별로는 합산하지만 수탁자 고유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철거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는 요거 뭐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별도와 상과세한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종합합산이 아니고 별도라는 거. 3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기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4번 시지역에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토지를 구분할 때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즉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이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재산세 500만 원, 자, 이거 세액이 500만 원이고 도시요건 20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재산세는 300만 원인데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자, 도시요건을 포함한 금액이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한 금액이 20%니까 자, 500에서 200 뺀 300만 원의 20%니까 2, 3은 6 얼마? 60만 원의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도시요건 제외한 금액이 20%라는 거. 그래서 5번 맞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니까요. 법인이 수여한 재산으로서 법인장부의 재산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고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과세 표준 계산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자,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안 곱하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들어갔지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은 때려 부술 거니까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 근데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땅은 못 때려 부시니까. 맞고요. 4번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1억 원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아까도 2번 질문도 넣었었지만 자,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해야죠. 몇 프로? 70%. 그러니까 얼마예요?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 그래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 다 마침표 이름 틀리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70% 곱해서 7천만 원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개인 소유 토지로서 지자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고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세 부과한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고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고요.
22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7페이지입니다. 22번 문제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자,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이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중과세요건 가치요건. 답이 딱 보이네요.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고. 제일 재산세 최고 높죠? 고급 선박 5%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선박은 0.3%. 자, 고급 선박은 5%. 별장, 나머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몇 프로고? 4%입니다. 고급락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락장, 고급장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선박 5% 나머지 별장, 고급락장, 고급장은 4% 계속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거 말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23번 봅니다. 요약집 56에서 57페이지 참조고요. 고자갑은 2018년 6월 1년제 단독주택 별장 아니고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자갑에 대한 재산세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이 1번 납세지는 고자의 주소지다.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물건 소재지. 주택 소재지. 주택 소재지. 2번 과세표준은 과세일년제 개별주택 가격이 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반드시 토지건축물 주택은 재산세 시가편액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개별주택 가격에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곱했어야 돼요? 60%.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었어야 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편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어야 됩니다.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공정시장가 비율 안 곱해서. 3번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3번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해당 주택이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 4단계 초과누수세율 중에서 산출세율을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수세율.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세부 담상하는 100분의 130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딱 6억이니까 100분의 110이어야지. 6억을 초과했을 때가 130%고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자, 그래서 세부 담상한 선 다시 외웁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가 세부담상한에 규정됩니다. 보유세에 있는 거고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자 초과했던 계속했습니다. 이거 몇 프로? 150%. 전년도세기 150% 못 넘게 하고 주택은 자 공시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해서 공시가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원 이하 3억까지 3억 초과 6억 이하 여기 6억이니까 몇 프로? 110%. 6억 초과했을 때가 130.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부자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전년도 총세상당액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상당액에 자 몇 프로? 150%를 자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150%고 종부세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5번 지문 보니까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요. 자, 주택분 부가징수할 세액이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인데 20만 원 이하일 때. 자, 언제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9월달 아닙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들렸죠, 여러분들?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나 종합으로 보게 되면 다른 토지와 동일한 시공하나를 구역된 토지를 합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다 틀렸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니은번입니다.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로 해?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받은 자, 매수계약자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국가가 선수받아 조성한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얘를 매수계약자로 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니은번 맞습니다. 또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절 보세요. 특강 집에서도 있었던 게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어요? 이건 예규 내용인데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계약자의 매수계약자예요. 매도계약자. 이때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됐다고 해서 그런 거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인 누구? 법인.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디귿번 봅니다.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요. 또 나왔네 이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 1년 미만에 자 그것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데 여기서는 별장, 사치성 자산 나왔다. 비과세에서 지방세 무조건 뭐 한다? 과세입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만 옳습니다. 2번 정답. 25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요. 66에서 67페이지 참조고 종부세법상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취득세 중과상인 골프장. 자,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토지는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그래서 골프장. 자, 그러면 골프장이니까 골프장 얘네들은 고율 분리잖아요. 골프장 고불확정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요? 고율 분리. 분리상토니까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으니까 부골프장.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원자는 환경주거하나이며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임야는 원칙 개인 법인 소유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하고 또 종중 소유 임야가 분리상입니다. 그럴 때 얘는 환경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구 안이면은 뭐하고? 비과세고. 보존지구 안이면은 비과세고. 환경지구 안이면은 요거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니까 아니고요.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자, 우리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요. 원칙 종합인데 그렇잖아요.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종농, 매, 사, 농.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 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유형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서 종농, 매사농만 분리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시험에 옛날에 나온 게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 그래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종농, 매사농만.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이니까 자, 얘는 분리대상입니다. 그래서 분리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면 그대로 자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재산세 규정을. 그러니까 비과세니까 종부세도 비과세고요. 5번 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소지하는 개인 소유주형 농지. 농지는 위치 면적을 따지는 위치만 따지는데 있을 곳에 있느냐만 보는데 자 개인 소유주형 농지가 시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가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 농지 한에서만 조율분리과세하는 거지. 그죠? 개발제한구역, 녹지역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종부세는 토지종을 구분하고요. 26번 문제 봅니다. 26번을 많이 틀리셨는데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와 다르다. 여러분요. 토지 정의는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해보면 여기 볼까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해보면 토지 정의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같아요. 정의는. 왜냐하면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는 같아요. 둘 다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의 범위, 과세되는 범위는 달라요. 재산세는
분리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다 대상인데, 근데 종부세는 자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범위는 달라요. 정의는 똑같고요. 정의는 모든 토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2번 질문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에서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면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거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요거 자 우리가 종부세는 자 보세요. 어떤 시군관할 구역 내 A 부동산에 대해서 그 A 부동산 지자체장이 시장구소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해요. 재산세 1차적으로. 또 B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B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이. 근데 소유자별로 이걸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가 부과되죠. 2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종부세 부과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하는데, 그럴 때 자 재산세를 공제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면 그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았을 때는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가감 조정되는 경우에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는 경우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 써냈습니다. 아니고 자 가감 조정된 후에 그 다음에 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은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얘기고. 자, 재산세 공제할 때. 그 다음에 3번 지문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이걸 왜 많이 틀렸냔 말이지.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형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특강할 때도 나오고 앞선 통영 회차에도 나왔었잖아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나 과세비율 결정시 기종제 3억 원이나 이런 것들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1세대 2주택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항상 토지인지 건축물, 주택인지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30세에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5년 이상, 3년 아니고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수액 20%, 10년 이상이면 40% 공제, 중복 공제 허용되고요. 1세대 1주택자만 그렇습니다. 토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토지는 받을 수 없고. 3번 정답이고, 4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 아까는 비과세 나왔는데 이번에 감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어떻게 합니까? 준용합니다. 자, 5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과가세예요. 자, 납기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 달라지지 않고 12월 1일부터 15일. 근데 납세의무자가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은 3번 정답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니까 이것도 많이 틀리셨는데, 다음은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입니다. 27번 문제는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요. 소득세법에서 2018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요. 1번에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한다. 자, 여러분 부부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한다는데, 부부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합산해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수혜하는 자에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이렇게 주택 수 계산할 때 자 배우자 주택은 합산합니다. 1번 맞죠, 여러분들?
사기 쉬웠는데 1번 맞고, 요약집 107페이지 나옵니다. 1번 요약집 107페이지 맞고. 2번 주택 수계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요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교해서 판단한다. 그럼 9가구 거주가 있으면 9개 주택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1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여기가 틀렸어요.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1개 주택으로. 아유, 절 보세요. 우리 촉식의 특강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재산세나 취득세에서는. 그죠? 그런데 국세, 종부세에서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또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 1개 주택으로요. 자, 그래서 2번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구입된 부분을 여기가 틀린 거예요.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봅니다. 3번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의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자, 1개 소유하는 주택 임대소득 월세 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한다 틀렸고. 4번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학계액이 4억 원인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는데, 자, 보증금 나오면 얘는 전세주택이에요. 보증금 나왔다? 전세주택.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 됩니다. 자, 3주택 이상이 되는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학계액이 3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건 2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 틀렸고요. 5번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올해까지 비과세죠?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이하일 때. 자, 그래서 우리 특강에 보면 주택, 우리 앞선 동영에서도 했었지만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인데, 그죠? 상가는 무조건 과세인데, 상가는 무조건 과세인데, 자, 주택만 이제 월세냐 전세냐 또 주택 수요 등에 따라 달라졌었습니다, 여러분. 28번 문제 봅니다. 28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요약집 82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82페이지 보시니까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과세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이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말합니다. 농지 범위도 제가 정리해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농지 범위도 자, 우리가 비교도에 특강할 때도 그렇고 촉식에 특강할 때도 그렇고 농지 범위 그러면 자, 취득세에서 농지는 그러니까 전답과수원, 논밭과수원,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까지, 자, 목장용지까지 농지입니다. 자, 취득세 농지는 세율이 낮잖아요. 일반적인 토지보다. 상삼, U10 이렇게 낮잖아요. 그럴 때. 근데 재산세에서 농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답과수원만이지 목장용지는 아니라고 그랬고,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역시 전답과수원. 자, 작년에 과수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전답과수원. 목장용지는 아니고요. 요거. 자, 였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기억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실제로 지적공부 지목의 관계 실제로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니은번 요약집 83페이지 3조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실거래가의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아닙니다.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맞고요. 디귿번은 요약집 87페이지 3조고 요약집 87페이지 3조고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1세대 1태 2년 보유. 자, 비과세권을 갖춘, 자, 다른 말이 없어도 10억이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이다 비과세권 갖춘, 그러면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그렇죠?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 과세가 되는데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까지는 미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분하는 거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래서 다 옳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옳고요. 2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76에서 79페이지 참조입니다. 76에서 79페이지 참조. 많이 틀렸어요, 이거를. 자, 먼저요. 기역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했어야지. 초과하면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초과하지 않았을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만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자, 토지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 들은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이나 토지를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닌데, 자, 토지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라는 말 들은 채권은 대상입니다. 니은번 기타 사항과 함께 양도는 영어권.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이미 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영어권 있잖아요. 영어권은 양도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영어권은 양도소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입니다.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어권은 요건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고. 그럴 때 시험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면 토지와 함께, 작년 시험에도 그랬지만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되는 영어권이 대상입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대상 기타 자산 그러면 글자 그대로 기타, 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회원권 같은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의 회원권, 회원권적 성격이 되는 주식도 포함해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50, 50, 3년 내에 80% 단한주에 해당되는 특정한 주식 네 가지.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그러면 골프용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타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랑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자, 그 예도 알아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것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만 대상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어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영어권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대상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니을번 미등기 지상권.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등기된 게 대상이지,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특강집이나 그런 것, 쪽지게 특강집 같은 것은 몇 번 보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30번 문제 봅니다. 3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올해는 양도 및 취득 시기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 잘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해 아니면 내년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4번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요약집 81페이지 참조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 또 나왔네, 이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쇠도끼에서.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 근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를 환지받을 때 A-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으니까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요번에 환처분 새로 받은 거니까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은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금도끼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뒤바꿔내는 거 많이 연습했습니다. 우리 4번. 자,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입니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언제요? 등기, 등록부, 명부 등에 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획서일, 주식은 명의계획서일, 부동산 등기 접수일 맞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무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계약상 잔금지bil 아닙니다. 자, 등기 접수일입니다. 2번. 기익재력물 이용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식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 3번 상속은 상속개실, 증여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5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점유개시.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언제? 점유개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거 또 이런 거 있었죠? 양도민 취득시에 수용도 중 빠른 날입니다. 수용도 대금 청산일, 수용개실, 등기 접수일 3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 다만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요. 소송 판결 확정일.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수용 중빠른 날이 원칙이지만. 31번 문제는 오후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했었고, 자, 특강, 쪽지게 특강에서도 했었고, 문제집에서도, 문제집은 없었구나. 했었고, 계속 했었잖아요. 31번 문제. 100% 맞았어야 되는데 100% 안 맞았네. 진짜.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약집 83페이지 3조고, 요약집 83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올해 주택 양도 나오면 양도세 문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인지 조정 대상 지역 외 양도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했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받을 때, 비과세권에서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2년 이상 보유. 보유분은 2년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몇 년 이상을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래서 요거 2년 이상 거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올해 9.13, 요번에 9.13 대책 나와가지고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요 거주기간 3년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간에 우리 시험에서 9.13 이후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낮으니까,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몇 년 보유하면 돼요?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거주기간 요건 요하지 않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으로 몇 년 거주로 기억하면 돼? 2년 거주로 일단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비거주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2년 보유지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90페이지 3조고, 요약집 90페이지 3조고요. 요거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특수관계 요약집 30페이지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책 계산해야 되는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을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A법, 1번 봅니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는데 맞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 규정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자, 요거 3억 원으로 하면 이건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에요. 요거 3억 원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이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납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상속세는 거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원칙 포함하지 않는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주택 3년 6개월 보유를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송재,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왕창 받습니다.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양도세액이 83,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3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실거래가이 9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1세주택, 고가주택 1세주택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4번 2018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율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율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상업소득이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맞고 4번은 5번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파생상품을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양도했다. 그러면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왜냐? 저를 보세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해 주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교육이 기타라서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인데 파생상품 팔았어요? 토지 팔았어요? 각각 250씩. 그러니까 얼마? 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도.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3번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 합니다. 계속 그냥 자 반대로 돌리시고요. 예.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로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펴시면서 예.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100일 떡 먹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죠?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 저는 예? 저는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냥 저 작년에 광명 여기서 처음 강의하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 작년에 11월 달부터 저를 만난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금방 또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내년도 강의 시작되면 이제 내년도 공부하는 아무것도 11월 12월은 되게 이제 진짜 재수생분들이 안 나오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그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눈만 뻑하면서 제가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취득세 등록금에서 재산세 중부세 이렇게 세목 이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가슴 덜컹하면서 뭐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막 제가 그래서 뭐 취득세 등록금에서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 중부세는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셈이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 내는 셈이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도 막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이런단 말이지. 참. 그래서 세율 같은 것은 저는 강의 특징상 저는 세율 같은 건 아예 그냥 3, 4월 달부터 강의하지 1, 2월 달까지는 세율 같은 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냥 막 어렵다고 얘기하고 막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숫자가 나오면은 뭐 숫자만 보면 머리가 막 저 어지럽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고 아유 진짜 그냥 그래서 막 그런 분들 대상으로 벌써 또 내년도가 시작돼요. 미치겠네 진짜. 자, 시간이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매년 그렇게 다양한 분들 그런 분들을 또 1년 동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렇게 알아듣게 이렇게 하려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수많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제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또 설명드립니다. 필요경비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기타 필요경비요. 보세요. 이거는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 중에 그럴 때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 들어가는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 자본적 지출액. 자,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 이것을 필요 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 비용, 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고요. 합한 금액이고. 근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자, 그랬을 때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을 때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환을 적용하고요. 근데 추계 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을 그럴 때는 매감한 기. 그래서 또는이란 말이 왜 들어가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은 매감한 기고요. 그럼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감한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매감한 기 알고 가도 다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고요. 순서 바뀌면 틀리고.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 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요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한 금액을 자 기타 필요경비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지문은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니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요. 2번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하고?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이거고.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니 반대로 그냥 문제 받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가액을 기준가에 의하면 양도가액도 기준가에 의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요. 양도가액을 기준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가에 의하는 거죠. 3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질거래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 나왔네요. 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맞고 4번 지문요. 요약집 92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양도차익에서 양도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 금액 계산한다. 아이고 가필 차, 장, 소죠. 양도차익에서 차장, 버스 차장, 차장 소잖아요. 버스 차장 얘기 저희 들은 버스 차장 소죠. 양도소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차장, 장기 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를 공제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해 추계해서 정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요? 3, 7, 1 그래서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상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적용하는데 몇 프로? 0.3%. 1,000분의 3 적용하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자 몇 프로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7%. 나머지 애들 아파트 당첨 부담권 입주권들은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갖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371. 옛날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슬슬 이걸 하셔야 되고, 그래서 5번 맞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90에서 92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 보세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아,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연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이건 포함해. 근데 저를 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어떻게 하냐? 포함해요.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금 갚아나 갈게. 이자는 붙여야 되겠죠? 15%. 그럴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고 지연이자 연체이자나 주택급시 대출금이자는 포함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1번 질문 봅니다. 그래서 5번은 포함하지 않고 필요경비 아니고요. 1번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합니다. 또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특강집에 나와 있었고요. 조식의 특강집에 1번 포함입니다.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포함해요. 2번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거 샤시 설치 비용, 자본적 주식이죠.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포함합니다. 여러분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잘 보세요.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올해 추가된 게 꼭 이런 거 아니어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아니어도 그 계좌 이체, 금융거래 자료, 계좌 돈 보냈다는 계좌 이체라든가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그런 때도 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뭐 이런 것들 자 공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런 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특강에도 그렇고 동영에서도 앞선 회차에서 그 계상할 때 취득가액은 10억으로 근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별도로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10억 원을 10년 후에 딱 10억만 주면 안 되니까 갖게 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아래 있는 걸 곱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합니다. 4번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에 그 소송 비용. 자, 우리 토지 수용 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화해 비용은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이 소송 화해 비용은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포함하고 5번 자 정답입니다. 35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계산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많이 틀렸는데 연습 많이 했는데 이제 슬슬 맞출 때가 됐는데 계산 문제는 아예 그냥 포기구만 여러분들 그냥 아직까지 이거 많이 한 건데도 자 보세요. 요약집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요.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1세대 1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특공제액 장기 보유특별공제예요. 1세대 1택 등기됐고 보유한이 12년 3개월입니다. 10년 이상 보였는데 2년 이상 1세대 1택이고 등기됐고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비과세네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정된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어떻거나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로 12억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에요. 자, 필요경비 4억이고요. 그러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니까 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분 계산했는데 비과세권을 충족한 여기를 보세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했느냐. 전체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12억에서 얼마를 빼? 4억 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 여기다가 곱하기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그럼 요거 3이고 3, 8, 24. 12분의 24니까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약분하니까 2억. 12분의 24니까 아이고 참 10분의 24니까 2억이고 그러면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서 차장 장기 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는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율 적용하면 돼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일반적인 경우는 10에서 30% 그렇지만 얘는 8%씩. 자, 그러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80%. 자, 그러니까 28, 16. 얼마입니까? 1억 6천. 1억 6천. 28, 16이니까 1억 6천만 원. 그러면 장특공제 얼마예요? 1억 6천. 만약에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봐라 그랬으면 차, 장, 소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얼마고? 자, 얼마고? 4천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나 세율은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똑같으니까 기본공제 250만 원 줘서 과세표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장특공제니까 공제액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 1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요약집 94에서 95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여러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는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구기자산이든 조정대상정비 다주택이든 보유기한 자산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틀렸잖아요. 만분 하나요. 이거 하나여가 아니라 보유기한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보유기한 관계없이.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미등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기본공제 안 해줍니다. 장특공제도 그렇고요. 3번 자산을 3급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주식 출자지분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에서 1년에 250 자,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맞습니다. 4번 파생상품의 경우는 올해 개정세법이죠. 국내국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얼마? 250. 자,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양도한 순서대로 차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맞습니다. 5번. 37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이거 많이 틀렸는데 또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요약집 99페이지 참조고요. 갑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 원인데 취득가했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3억이다.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연습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특강하면서 계속 자,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네. 특수관계자 간에 저도 저가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고수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거나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자, 따져봐야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세 번째로 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안 나죠? 여기서는 1,000만 원밖에. 그럼 시가에 또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야지. 시가 3억이 5%면 얼마예요? 3억 15,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 차이가 안 나니까 특례를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차 계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은 얼마? 3억 1천만 원을 해야지. 특례가 적용될 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는 거고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얼마? 3억 1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틀렸고 2번 갑이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9억 원, 시가 10억 원에 10억 원짜리인데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 10억이다 하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어요. 저도. 그러면 또 따져봐야 조세부담 감소가 있냐.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시가에 또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데 시가 10억에 5%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해? 시가 10억 원을 양도하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3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돼요. 다만 세율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세율 적용한다는 것뿐이지 비삼용 토지는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다 돼요. 비삼용 토지도. 4번 만일 갑이 특수관계인을 배우자 직계민속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이거 보니까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제3자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인 을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을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는다. 자, 잘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 자, 여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증여 후에 우리가 부당이전 부인 특례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에 우리가 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여기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하고 증여 후 우회 양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증여 후 우회 양도하고 또 하나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요거 또 뭐가 있냐면 저가 양도, 시가만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하거나. 자, 그래서 이건 금방 우리가 봤고요.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요거고. 지금 이거는 증여 우회 양도죠. 보세요. 자, 여기선 갑이 아니라 을로부터 누가요? 갑이. 을로부터 갑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특수관계자가는요. 배우자 직계존미속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 그 배우자 직계존미속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다가 만약에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5년 양도해? 그럼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존미속 이외의 자의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갑이직금 양도를 했답니다.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죠?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수중자가 부담하는 얘 증여자고 얘 수중자잖아요. 제3자. 그랬을 때 자,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미속 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한다. 그럼 꺾어지는 그림,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을갑병인데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갑을병으로 해놓고 어떻든 간에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요거 합한 금액이, 두 개 합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교해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더 크대요. 예? 요거보다. 자, 이 두 개 합친 게. 그러면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원래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 양도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아서 무조건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증여세 부과하지 않았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문이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가 직접 양도하고 가정에서 계산하는 양도세보다 더 크니까 자,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는데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직접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4번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냥 거의 반응이 없구만. 계속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계속. 자, 5번 봅니다. 미등기면 70% 적용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4번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37번은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니까요. 38번 문제는 요약집 우리 90페이지 참조고 38번 문제 다 맞췄어야 되는데요.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고주자가 건물 신축하고 그 신축한 공배 취득일로부터 문제집에도 있잖아요. 이거 특강할 때도 했었고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요? 몇 년 내요? 5년 이내. 특강에서는 두 개 중에 고르기로 했었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주죠. 그 해당 건물 환산가액 몇 프로요? 5%,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야 적용하잖아요.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018년도 자, 개정세법 신설된 규정. 자,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5번 정답. 39번입니다. 요약집 88에서 89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88에서 89페이지 참조고 39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할 때 옳은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풀었어요. 양도책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니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여야 되는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분명해. 그러니까 추계해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가가 4억입니다.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이 4억이고요. 등기된 토지고 매매사 감정가액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셔야죠. 여기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양도가액이 가필차인데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예?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아, 그런 건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양도당이 얼마냐고요. 6억.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빼서 아까 적어드렸던 거 알고 괜히 적었네. 기타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대요. 그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 매감 환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 환상가액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환상가액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경비 계산공제.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이거보다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억 원. 자, 그리고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인데 환상가액만 일단 구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고. 자, 그래서 먼저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상가액은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자, 뭘 곱한다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해서 구하잖아요. 아이, 뭐 어려운 식도 아니고. 자, 그러면 환상가액,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여기서는 얼마예요 지금? 6억 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취득당시 기준가가 2억이에요. 자, 이거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6억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원. 그래서 환상가액이 3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는 이제 저 치사하게 나왔지만 원래는 보세요.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3억 얼마예요? 하여튼 작아요, 숫자가. 그럼 3억 얼마예요? 그러면 이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이거.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구할 필요 없이 실장도한가액에서 필요경비 4억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2억. 답 나옵니다. 근데 필요경비 계산공제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구해보나 마나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2억.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예요? 3%.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억에 3%니까 2, 3은 6.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자, 이 환상가액하고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억 얼마고 이거 4억. 근데 작년에는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고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요? 이게 8천. 그러면 이걸 필요경비 계산공제까지 구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양도액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러면 이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이게 이제 또 고가주택이었거든요.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금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고가주택과 묶어서. 그래서 치사했던 거고 진짜 그냥 그 원래는 이런 식으로 딱 나오니까 자,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과 양도비용 합계가고 환상가액만 딱 구해보면 3억 얼마니까 이거 크니까 이거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라니까. 자, 그래서 환상가액 구하는 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하고 특별히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상가액 적용할 때는 환상가액은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과 양도비용과 비교하는 거고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 자, 39번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선 실제 들어간 자본주택과 양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공제합니다. 1번 정답. 40번 라스트입니다. 40번 문제 좀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 자, 40번 문제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 이걸 왜 많이 틀렸냔 말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2018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 28일 매매대금 모두 수령하며 2018년 5월 20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양도시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할 때 양도시기는 요거 대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는 원칙 대금 청산이잖아요. 나중에 허가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서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언제냐면 대금 청산이래요.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입니다. 근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그럼 언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대금 청산이죠. 그래서 대금 청산이니까 2월 28일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기한은 2018년 4월 30일 아니잖아요. 자, 허가 전에 대금 청산 때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어떤 게 나중인지 보라고 그랬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 되지. 허가일이 5월 20일이라며,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7월 31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죠. 5월부터 5월 30일. 5월 30일. 확정신고 기간이 끝이니까 5월 30일. 맞고요. 4번 양도세 납세지는, 자, 국세니까 고부사를 또 어딜 납세지로 해요? 주소지. 주소지건 할세무서. 예정신고 불이행 시에 당연히 가산세는 적용되는 거고요.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이행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고개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3주차 맞췄는데 4주차는 또 사회차에도 또 제가 또 혹시나 하는 것들을 또 뭐 집어넣고 또 전통적으로 출제됐던 것들 또 그 우리 나왔던 것들 표현을 좀 결을 달리하면서 계속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제 음성을 듣고 또 그다음에 복습을 쭉 하시고 또 제 기도 받고 제 축복을 받고 또 번호도 알려준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이제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여러분 악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창피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가겠지만 제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부모, 여러분 자녀 수능 시험장 보낼 때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